김광진의 정책 번역기, 이번 시간에는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중에 최당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한 분이, 그러니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,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 거죠. 근데 중간에 그 돈을 다 주지 않는 경우, 이게 임금 체불인 거지 않습니까? 그럴 경우에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 그 권리를 국가가 대신 노동자가 받아야 될 권리를 먼저 떠안아서 돈을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떼이지 않고 국가로부터 먼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 최당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. 그렇게 줘버리면 국가가 다 손해 아닌가?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두 번째 단어,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먼저 돈을 지출해주고 나중에 원래 줘야 될 사람에게 국가가 청구해서 받습니다. 원래 이 제도가 나왔던 것은 1998년도부터인데요. 이때 많은 회사들이 IMF 등을 통해서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했어요. 그러다 보니 월급을 주고 싶은데 회사가 망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래서 법으로 만들었던 것이 최당권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, 이 처음에 98년도에 만들어진 법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. 근데 정상적으로 회사는 유지되고 있는데 저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, 이럴 거면 어떻게 할 거냐? 라고 하는 문제제가 있어서 법이 2015년에 새로 개정됐는데요. 어떤 법이냐? 소액 최당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만든 거예요. 이제는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르바이트 비용들이 받지 못했다. 소액 최당금이니까 총 금액으로 치면 400만 원 이내의 금액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. 사실 참 이렇게만 들으면 모든 게 완벽하게 제도가 갖춰진 것 같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아직까지도 소액 최당금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. 일반인들이 4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받자고 소송을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등을 통해서 이젠 소송이 없이 정부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급여가 밀려있다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도 얼마나 빨리 이 법이 바뀌고 정부가 정책을 바꿔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광진의 정책 번역기였습니다.